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8월 26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크게 상승을 좀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7% 가까이 올랐고요. 나머지도 10% 이상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 좀 크게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증시 동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97% 올랐고요. 1% 가까이 반등을 했습니다. 6,800포인트를 회복을 했는데요. 일단 21선 찍으면서 지지를 해주는 형태입니다. 아직까지 추세는 여전히 이제 이 21선과 60일선의 갭을 메워주는 형태로 좀 횡보를 하는 모습이고요.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는 큰 매도를 끝내고 1,0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이제 금융 투자 위주로 매수가 이어졌고요. 9천억 정도 매수가 되었고 금융투자 8천억 매수하면서 이틀 정도에서 2조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는 크게 유입이 없는 상황이고요. 8월달 마지막까지는 좀 큰 유입 없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은 이제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은 부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고 0.03% 하락을 했습니다. 21선 위에서 좀 자리를 잡고 있고요. 크게 움직임 없이 마찬가지 이 이평선이 좀 수렴하는 구간을 횡보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 없고요. 한번 이제 거래량을 좀 붙이면서 올라갈지 아니면 다시 한번 좀 바닥 라인을 다지러 갈지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는 1,3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 1,000억 매도하면서 양매도 진행이 좀 되었습니다. 수급은 여전히 좀 불안한 모습이고요. 원달러는 1384원으로 큰 변화 없이 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일단 자리를 잡으면서도 한 번씩 툭툭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자리를 잡았는데 향후 이제 방향이 어떻게 될지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니케이는 0.6%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되었고요. 나머지 이제 나스닥, 다우도 0.3%, 0.6% 정도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큰 반등은 없었고요. 21선, 61선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보고 오늘 선물 지표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지표 보겠습니다. US테크 100은 지금 0.24%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도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면서 조금 이제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크게 변동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 80.4달러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 장중에는 80달러 잠깐 깨기도 했는데 일단 다시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80달러 이제 후반까지 갔던 유가가 좀 빠르게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요. 미국의 이제 대사관 인원이 복귀한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고, 미국과 이란이 좀 이제 협상을 한다, 그런 얘기도 좀 있어가지고, 지금 유가가 빠르게 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뭔가 상황이 종료되었다라는 시그널은 없었고요. 가능성에 대한 그런 형태로만 좀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유가가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브렌트유도 좀 같이 떨어졌고요. 천연가스는 반대로 좀 올라갔습니다. 2.9달러까지 좀 올라가면서 가스 가격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유가가 좀 떨어지면서 미국의 채권 금리도 같이 좀 떨어졌습니다. 4.6%대까지 떨어졌고요. 4.64%로 진행이 됩니다. 어제는 거의 4.6% 초반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확실히 지금 이 채권 금리가 어느 정도 지지선을 만들어서 그 이상으로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이 반등을 또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반등세가 또 한번 이어질지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또 9시 반에 미국의 PCE 지표가 발표되는데 아무래도 그 PCE 지표는 예상대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큰 이제 이변 없이 7월달 물가는 좀 떨어져서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낮게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근데 그게 이제 국채금리를 보통 때 같으면 떨어뜨리겠지만 이미 이제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나온다고 해서 떨어질지 아니면 이 8월 달에 물가가 좀 우려되어서 오히려 올라갈지 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물도 다행히 좀 떨어져서 5.17%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뭔가 안정적인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이 여전히 불안하고요. 국채금리 확실히 높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장기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향후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상승 압박도 상당히 있고요. 아무래도 이 AI에 대한 투자가 결국에는 경쟁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 투자가 경쟁 구도로 간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국가 간의 패권 전쟁, 기술의 패권 전쟁으로 이어지다 보니 이 패권이 뭡니까?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강제할 수밖에 없고, 그죠? 투자를 강제할 수밖에 없고, 투자에 대한 시기를 강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규모도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크게 투자하면 우리도 크게 투자해야 되고, 우리도 빨리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확실히 전 세계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투자 규모도 크고 빠르게 해야 되다 보니 당연히 그 모든 게 부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에는 장기금리, 채권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게 필연적으로 지금 금리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 이제 한 가지 변수가 이제 중동에 대한 상황, 유가가 그 영향을 더 크게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더 늦지 않게 상황이 좀 종료되어서 금리에 대한 상승 압박을 좀 완화시켜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번 주말에 또 잭슨홀 미팅, 그죠? FOMC에 대한 연준 의장과 그다음에 그 의원들이 아무래도 지금 경계를 좀 하고 있는 상황 속에 금리 상승에 대한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습적으로 인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계속 열려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뭔가 강하게 이전처럼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상승 요인을 확실하게 없애주어야만 확실하게 시장이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이제 이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곧 발표가 될 건데 엔비디아 실적 당연히 좋게 나와서 반도체 좋게 예상이 됩니다만 근데 마찬가지죠. 아까 보았듯이 투자에 대한 강제로 인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 금리 상승을 부추기고 있고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에 대한 그런 부채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수익성이 살아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문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향후에 대한 기대감이 꺾일 수밖에 없어서 시장이 좋지 않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 중동 상황이 좀 마무리가 되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요. 지금은 좀 그럴 이 상황이 애매하게 좀 흘러가고 있어서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한번 좀 같이 그 상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이제 휴전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왔지만 뭔가 상황 자체는 깔끔하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이란과의 외교적인 합의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압박을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란에 압박을 넣어야 된다라고 강경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최근에 네타냐후의 장남이 암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좀 나오기도 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란의 국영 방송에 트럼프 막내 아들에 대한 암살 위협 영상까지 공개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호국이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확실히 지금 이란의 국영 방송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고요. 사실 한 달, 2달 전에만 하더라도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피해 복수의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 복수를 한다라는 뜻이 결국에는 본인들이 당한 거 그대로 갚아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의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미국과 이란이 정말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애매하게 이렇게 합의를 해버리면 결국에는 이 미국은 미국대로 본인들의 고위층을 다 이제 암살해버리고 원하는 이제 상황을 가져가고 트럼프는 중간 선거에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거고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용납하지 못할 겁니다. 그럼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 제재가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미국의 뜻대로 되지 않게 판을 흔드는 거를 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롤 모델은 이제 북한 모델을 보면서 계속 버티기 작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시장 전체에 부담을 주고 있고
실제 이란은 전쟁 중에 파괴되었던 무기 체계를 재건을 하고 군사 교리를 이제 공세로 전환해서 계속 이제 뭔가 향후 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패싱하면서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공동 항로를 개설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공동 항로는 오만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란 쪽에 붙은 항로로 이동을 한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런 합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란 쪽에 유리한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이제 통항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이 미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통항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이제는 운하에 대한 급행료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고 있고요. 이제 통행료가 너무 비싸집니다. 이 물류 비용이 당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고요. 기름값도 오른 데다가 이제 그 통행료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 배로 운송을 하는 그런 물류 비용이 너무 비싸져서 당연히 그 물가 자체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I에 대한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금리가 계속 상승 방향으로 필연적으로 움직이는 그 방향 속에서 저렇게 또 다른 요인이 금리를 더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좋지 않게 진행이 되었을 때는 이 올라가는 금리를 이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버블이 한번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의문을 계속 매번 제기를 할 거고요. 올해 이제 한 중반 정도까지, 그죠? 정말 이제 기세 좋게 올라가던 코스피가 다시 한번 이 기세 좋게 좀 깔끔하게 다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 상황 자체가 종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제는 금리에 대한 인상 압박이 완화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전처럼 코스피가 갑자기 단기간에 한 2배, 3배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 자체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로 좀 보았고요. 오늘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6.8% 올라서 86,200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5,500원으로 상승 진행되었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하게 반등을 좀 했고요. 거래량이 이제 전날보다 더 증가를 하면서 좋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일단 전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음음구름으로 진행이 되면서 좋은 현상입니다. 수급 쪽도 그렇고 결국에는 괜찮게 진행이 되었고요. 기관 투자자가 120만 주 가까이 매수하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한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투신 투자자가 많이 매수를 했고요. 연기금도 좀 붙어줬고 사모펀드도 같이 좀 매수를 했습니다. 여전히 이제 이 단기 수익을 노리는 기관 수급들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지금 대세 상승을 한다라고 보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 반짝 이제 반등을 하고 나서 좀 떨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 두산에너빌리티가 엄청난 수주를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단기 이제 기대감이긴 한데 그 기대감도 확실한 소스가 아니라서 조금 이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일단 추세 전환은 확실해 보이고요. 괜찮게 진행이 되었는데 다시 한번 조금 더 조정을 주면서 내려갈 확률도 충분히 있다. 현대건설도 강하게 진행되었죠. 8.5% 올라가면서 13만원까지 반등이 되었습니다. 일단 외인이 좀 매도를 하면서 그 기간 물량이 그대로 이제 그걸 받아줬고요.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가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한전기술이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20% 가까이 좀 올라가다가 좀 반납을 했는데요. 일단 거래량 뭐 크게 올랐고요. 당연히 이제 이 대형 원전에 대한 이슈가 지금 터졌기 때문에 대형에 대한 대장주는 아무래도 한전기술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또 연이어서 매수를 했고요. 나머지 외국인 투자자는 오히려 차익 실현 물량을 뱉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한번 바짝 올랐다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SNT에너지는 22% 가까이, 22.8% 가까이 올랐고요. 34,450원. 특히 이제 원전 종목 중에서도 크게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오늘 이제 거래량이 엄청나게 실리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260만 주. 요거는 오늘 원자력 이슈 때문에 올랐다라기보다는 이 가스 관련된 수주 기대감으로 좀 올랐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중동에 대한 이 합의 가능성에 대한 소식으로 어제 장이 좀 반등을 했고요. 오늘도 그 소식으로 좀 올라간 종목들이 있는데, 특히 이 S&T 에너지가 이렇게 반등을 크게 한 것은 중동 합의에 따른 재건, 특히 플랜트에 대한 그런 이 수주 소식들, 기자재 소식들이 상당히 지금 S&T에 또 유리하거든요. 최근에 또 중동 쪽에서 수주를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올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바닥 라인을 다지다가 이제 이평선이 수렴한 구간에서 양봉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네, 이번에 이제 출발을 좀 하면서 며칠 이제 또 횡보하다가 크게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외인이 좀 빠졌고요. 마찬가지 기관 투자자가 좀 들어왔는데요. 사모펀드 투신 위주로 좀 들어와서 이것도 단기 상승 이후에 조금 이제 떨어뜨리면서 좀 지긋지긋하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추세가 전환되면 이 S&T 에너지는 좀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확률도 충분히 있습니다. BHI는 오늘 조금 약했고요. 네, 64,600원으로 1.7% 올라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20만 주 정도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이틀 정도 들어왔습니다. 투신 연기금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성광밴드 13% 가까이 매수를 올랐습니다. 29,600원. 요것도 이제 이 원전 테마도 테마지만 조금 이제 피팅 관련된, 그죠? 오늘 그 관련 종목들이 크게 올랐고요. 그래서 성광밴드도 그 이유 때문에 오른 것 같습니다. 외인 기관이 좀 매수를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투신 14만 주 매수했고요. 마찬가지죠. 좀 단기 수익을 노리는 수급들이 좀 들어오면서 이 성광밴드도 급등을 좀 했습니다. 태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쪽 이제 재건 테마에 묶여서 좀 오른 것 같고요. 32,650원으로 외인이 좀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진도 6.4%로 이제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아직 바닥을 좀 다지고 있고 기관 투자자의 매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보성 파워텍도 3% 가까이 반등했고요. 외인이 좀 매도를 좀 하고 있고요. 우리 기술은 여전히 이 수렴 구간에 이제 올라갈 듯 자리를 잡았는데요. 투자 경고 종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풀리면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아직까지는 좀 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좋게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소식으로 인해서 테마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졌고, 그에 이어서 이제 또 재건 테마에 대한 움직임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두 개 다 모두 다 확실한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대세 상승이라고 생각하고 저걸 따라 들어가기에는 애매하다라는 거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분만 이제 대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가 매수를 하신 분들만 이제는 뭐 차익 실현을 단기간에 하거나 좀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크게 해당되지 않는 얘기고요.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설입니다. 요거는 사실 투자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어제 산업부가 그걸 부인을 했는데도 오늘 그 이유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가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일단 웨스팅하우스가 IPO를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한전이 소수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IPO가 이제 기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초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행되더라도 올해 안에는 진행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IPO가 진행될 때 그 내용이 오픈이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저 과정에서 계속 협의하고 뭐 부인하고 이런 과정이 또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주가가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이런 움직임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만약에 지분 투자를 하게 되면 지재권에 대한 이슈가 좀 사라지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AP1000 관련된 사업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쪽에 있던 우리가 좀 포기했던 원전들이 이제 우리 쪽으로 들어올 수 있고, 특히 뭐 이 폴란드 원전이라든지 혹은 뭐 다른 이제 원전들도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 이 두코바니 원전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고요. 그때도 계속 여기저기 소식이 들려오면서 상당히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왈가왈부가 좀 없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좋아진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이게 지분을 투자하고 그 지분 투자 금액을 회수를 할 정도의 수익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이게 미국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도 웨스팅하우스 AP1000을 고집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과연 미국 쪽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산업부에서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전례도 좀 있죠. 굉장히 이제 지연되기도 했고 특히 미국의 건설 비용, 자재 비용, 인건비 모두 다 비싸기 때문에 유럽의 건설과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값싼 건설비로 우리가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제 SMR처럼 우리나라가 기자재를 수주하고 납품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형 원전 저런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보다도 아무래도 대미 투자를 한다면 우리나라가 SMR 쪽에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일본도 이번에 그 SMR에 대해서 좀 투자를 포기를 좀 했죠. 계속 이제 이 지연되었을 때에 대한 책임을 너네가 져라라고 미국 쪽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 그 부분을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사실 단기간에 SMR도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 LNG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지분 투자는 단기간에 결론을 보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제 증권가에서는 계속 하반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웨스팅하우스는 잊어버리고 이제 한미 원자력에 대한 고위급 회담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대미 투자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뭐 기대감을 좀 가져도 될 것 같고 그리고 10월에 이제 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초안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원자력 발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11월에서 11월에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원자력 협정 등을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사우디의 이제 우라늄 농축길이 열릴 수도 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자력 협정안을 의회에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의 이제 사우디 원전 시장 진출을 열면서 동시에 현지 우라늄 농축 가능성을 열어둔 협정이라고 하고요. 일단 뭐 이 부분이 이제 의회 통과할지 모르겠지만 핵 확산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게 사우디가 통과가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도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스라엘도 이 부분이 상당히 이 눈에 까질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의회를 통과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은 되었다. 그러면 이제 통과가 되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우디 원전에 대한 수주 기회가 확실히 생깁니다. 미국이 이제 수주를 하겠지만 미국과 한국이 합작해서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은 그런 제조 기술력이 아직도 없기 때문에 한국 제조 기술력을 가지고 들어갈 확률이 있고요. 당연히 이제 AP1000 지으라고 하면서 로열티를 받아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게 이제 명분이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추가 소식을 전달드리면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또 이 MMR이죠. 초소형 모듈 원전의 임계 시험이 또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도 이제 본격적으로 마이크로 원전에 지금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이제 대형 원전에서 시장은 점점 SMR, 마이크로 원전으로 주 무대가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원전은 점점 이제 이 고금리 시대에 있어서 건설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분명히 그의 기능은 있겠지만 이 수익성이 점점 이제 건설 비중이 커지고 인건비가 높아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빠르게 설치가 가능하고 그리고 사고 위험이 적고 운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MMR 그 다음에 뭐 소형 모듈 원전은 운송은 안 되지만 그런 이 일련의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확실히 시장에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다면 당연히 대형 원전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 세계 시장 분위기가 금리가 쉽게 지금 내려가지 못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금리가 또 떨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줄 만한 엄청난 사건이 또 벌어져서 그게 이 금리 내린다라는 의미가 완전히 그냥 경제가 박살이 났다라는 의미일 때만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는 계속 고금리 시대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점점 이제 건설에 대한 그런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모듈 형태의 기자재를 납품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건설사들도 계속 체질 개선을 해 갈 거고 이제 원전도
이 소형화된 원전을 주목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아직까지도 이 중동에 대한 상황이 정리되지 않아서 복잡합니다. 네, 여전히 이제 시장은 유가는 좀 떨어지고 국제금리 좀 떨어졌지만 아직 불안합니다. 다시 그게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다. 그리고 뭔가 이란의 이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계속 암살 위협을 하고 있고 뭐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고 하고 있고 전혀 지금 미국에게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이 흐름 자체는 일시적인 안정에 가깝고 결국에는 이 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이란이 미국의 중간 선거를 의도적으로 괴롭히려고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으려고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치킨 게임 속에 이 시장이 지금 끼어들어 버렸고, 그리고 네, 향후 이제 금리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면서 당분간은 계속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시장 좀 같이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일단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AI가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그 방향은 맞지만 그 중간중간에 지금 이 변수들이 꽤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여러분들과 체크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기적인 급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는 않는다. 결국에는 이 소스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뭔가 100% 맞는 소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반대 소식이 나온다면 당연히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소식이라서 지금 이렇게 오를 때는 이 신규 진입을 하지 않기를 말씀드리고요. 항상 이제 많이 내렸을 때, 그것도 좀 과하게 내렸을 때 매수하는 습관을 좀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